자,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이 이제 이른바 극우라는 사람들, 그 집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다 광장에 모이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세를 이제 펼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른바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또 확장시키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른바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그런 셀럽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등장해서 전한계 씨도 지금 그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던데 예. 어제 보니까 또 구치소 앞에 찾아갔더라고요. 서울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이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늘이 감동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예. 이게 다 덧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내가 요즘 들어서 이제 서서히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어. 네. 충청도의 축구팀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어. 이게 그 리그가 시작되면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이기려고 덤비는 팀이 아니래. 아. 비기려고 개기는 팀이래. 음. 이런 팀이 상대하기가 어렵대. 그럴 수 있겠죠. 뭐 수비도 더 막 하면서 골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지는 않겠다 네. 하면서 대비하는 팀이 상대하기가 어렵지. 이기겠다고 다 달려드는 팀은 무섭지가 않대. 이게 바로 프로의 감각이거든. 네. 아마추어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근데 베테랑 프로들은 네. 상대방이 저 지지만 않으려고 하고 비기려고 한다 그러면 더 상대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기려고 하다가 이제 개쪽 나는 게 어떤 그 케이스냐면은 네.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붙었다고. 그때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그런데 독일이 저기 뭐냐 한 골 넣으면은 이제 조금 뭐 네. 독일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와중에도 독일이 탄탄하게 수비를 하면서 역습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골키퍼가 골문을 비워놓고 중앙선 올라와 가지고 다 덤벼. 네. 그러다가 그 골을 뺏겨. 네. 골키퍼가 공격수 마냥 설치다가 그거를 그냥 그 저기 뭐냐 뺏어 가지고 중앙선 너머로 차버리니까 손흥민이 달려가서 네. 우아하게 편안하게 예.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이겨. 아. 그 전회에 저 월드컵 우승팀을 그거 기억나시나? 그 한번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지금 보면은 아마 월드컵 역사상 제일 네. 황당한 게임이었어. 근데 다 이기겠다고 지 골문 비워놓고 다 덤비니까 오히려 허점이, 상대하기가 쉬운 거야. 허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극우 집회가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수가 분리할 때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윤석열이 밉다고 보수가 괴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온 한 축인데 그런 식의 흡수가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네. 그렇게 하면서 예. 지금이라도 저기 뭐냐 정말 이렇게 정화된 이미지 그러면서 이게 그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면 굉장히 상대하기 힘들 뻔했어. 오히려. 그랬다 그러면. 그런데 국민의힘의 뭐 대표 당 대표 이 사람들을 이제 골키퍼라고 치면 네. 국회를 비워놓고 당사 비워놓고 그냥 광장으로 다 덤비는 거야. 그렇네. 이게 2대0으로 지기 전에 독일 팀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상대하기가 오히려 이 기세는 맹렬하지. 뭐 당장은 보면은 막 달려드니까. 예. 근데 지들 골대를 비워놓고 덤빈다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좀 저기 뭐랄까 저렇게 미친 놈들이 있나 이러고 네. 내란 세력은 왜 이렇게 즐기냐 이런 스트레스는 줬을지언정 다 지들 집 비워놓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하기가 편해졌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이게 또 명쾌하게 또 정리가 되네요. 그렇지. 예. 오히려 그때 2017년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그렇죠. 잘 됐다.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예. 골키퍼와 수비수가 없는 축구팀 같은 양상이거든. 공격이야. 그런 팀이 예. 초기에는 뭐 기세는 맹렬하고
오 무섭다. 새로운 아, 전술이다. 오 이거는 우리가 알던 축구가 아니야. 네. 이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봐. 그렇네. 무너지게 지치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헛점이 보이고 예. 골문으로 그냥 공 한 번만 뻥 차도 그냥 골인으로 예. 들어가게 되고 그렇네요.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런 극우 이 집회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많고 예. 뭐 무슨 말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무섭지가 않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이거는 있어요. 어.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따라잡히고 네. 그 다음에 극우의 광장이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 확대되고 이러면서 내란 세력의 반격이 허용되는 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는 한번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쟤들이 다 미친놈이기 때문이냐? 물론 그렇게 진단하면 쉽지.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네네. 나도 그런 식으로 욕이나 실컷 해제 끼면은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고 다 끝나고 좋지. 그러나 쟤는 예. 우리 그 민주 세력에도 부족한 게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제 임무기도 하고 네. 또 언론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지금 10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100일 동안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 새로운 나라 어떤 그 정치에 활력이 넘치고 국민은 통합되며 다시 성장하고 회복하는 나라의 어떤 이런 그 비전을 보여줬는가? 또 어떤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걸 입증했는가? 네. 또 효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가? 우리 국민들이 이게 탄핵 이후에도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600만 자영업자는 거의 고사 직전이고 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 개개인 국민들이 겉으로 다 뭉쳐보면 시민이지만 외롭고 고립돼 있고 네. 이러면서 그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우리 민주주의가 품어주고 다시 희망을 말했는가? 이 강해진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또 어떤 희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좀 브라이트한 측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갔는가? 이런 어떤 정치의 비전, 네. 또 개혁 과제는 거의 얘기 안 하고 맨날 헌법재판이 어떻고 조기 대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떤 시민 일각에서는 저 야당은 새로운 나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 정권 잡는 데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회의적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그중에 일부가 극우의 광장으로 나가고 네. 다시 윤석열 탄핵 반대에 표를 던지는 이러면서 야당은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왔다는 거는 네. 우리가 좀 뼈 아프게 각성하고 책임 있게 이걸 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남아 있는 시간도 정치 그 자체에 매몰될 게 아니죠. 우리가 탄핵을 하고 심판을 한다 그럴 때 그 심판하고 응징한다 그럴 때 어떤 가치로 심판하고 응징하느냐예요. 심판과 응징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듯이 그게 절대선인 듯이 얘기하지 말고 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지금 뭐 야육당이 원탁회의도 한 지가 꽤 되는데 예. 그 원탁회의에서 무슨 새로운 정치 비전이나 개혁 의제를 합의했다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야육당이 모였으면 예. 뭐 하자고 모였다는 의제 설정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서 좀 놓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내 기억을 돌려보면 박근혜 시절에도 네. 그때 팟캐스트가 대세였죠. 맞아요. 그때는 팟캐스트 시대였죠. 그래서 박근혜 때 총선 뭐 이런 게 있고 대선이 다가오면은 주로 뭐 이 오마이 팟캐스트에서도 하는 토론이 이런 거였어요. 네.
다가올 대선에서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네. 이런 토론이 굉장히 많았어. 아하하. 근데 지금은 그런 토론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립되며 상실감을 젖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우리 민주주의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분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의심한다. 네. 이런 엄중한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 시기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런 반격을 허용해 줬는데 우리가 뭔가 챙기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 이 야당의 192석이라는 의석은 그런데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 네. 다 공격수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개혁 과제를 만들고 네. 시민을 만나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줬다. 예. 좀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민주 세력이 연일 내련 세력하고 싸움에 허덕이다가 이런 어떤 준비된 리더십, 정치의 비전은 누가 말해도 비전 제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줘야 네. 이 정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용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정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개혁 의제 과제들을 정립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마 그게 좀 야당의 원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탄핵 선고 심판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화 될 것 같고